고양인터넷신문 조윤덕 국장입니다. 고양시 최대 이슈인 요진 기부 체납 문제, 소위 요진 게이트와 관련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기부 체납을 받아내려 하지 않자 고양시민인 고초령 본부장이 2017년 9월 일산문화광장에서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인 일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부 체납 중 시가로 약 1,800억 원에 해당하는 학교 부지를 찾아올 수 있게 됐다는 희소식을 가지고 오신 고초령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부 체납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백석동 소재 요진 YCT 주상 복합 단지를 세워주는 조건으로 고양시에서 첫째, 업무용지 2,000평, 현시가 800억, 업무 빌딩 약 2,400억, 45,000평짜리입니다. 수익률은 뭐냐면 기부 체납 줄 거 다 주고 이익금 반반씩 나누는 건데 이게 고양시에서 찾아올 액수가 약 2천억이 넘습니다. 현재 요진 측에서 3천억 이상 횡령한 걸로 인천지방청에서 제가 신고를 해가지고 탈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학교 부지 3,800평입니다. 현시가 약 1,800억입니다. 이 중에서 고양시의 황주연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외압을 뚫고 2,000평 약 현시가 800억짜리를 이재준 시장이 부임하면서 2018년도에 고양시 재산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백석동 요진 YCT 준공 시점인 2016년 6월에 고양시와 요진 간의 협약에 따라 학교 부지 기부 체납을 받았어야 했는데 오늘까지도 고양시는 이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올 수 있다는 것인지요? 예, 제가 25일간 단식을 하면서도 요진개발 사장 최은상 씨를 구속을 못 시켰고 또한 이 기부 체납도 못 받아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고양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 기부 체납을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제 스스로도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받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또 제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 11월 20일 날 요진 개발에서 학교를 여기 건립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자기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휴경학원으로 이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 학교 부지는 말이죠. 2016년 6월 20일이 요진 YCT 준공 날짜인데 이 준공 날짜까지 요진이건 휴경이건 됐건 간에 이 학교 부지 위에다가 이 학교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설립 인가를 못 받았을 때는 고양시로 기부 체납하기로 요진하고 고양시랑 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교육감이 이 학교 부지에 자사고 절대로 안 돼. 이렇게 2014년 6월 달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진에서 욕심이 나니까 이거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학교 부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2014년 11월 20일 날 증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게 된 순간에 2017년 11월 달에 불법 증여에 의한 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 탈세 신고를 국세청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4월 12일자에 사립초등학교건 자사고건 이 대법원에서 안 된다. 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요진에서 휴경으로 목적 증여를 했습니다. 공유를 위해서 학교 부지로 사용하라고. 그러면 2018년 4월 12일 날
학교 부지로 쓸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내려준 순간에 이때부터 증여세 과세 이 목적물이 되고 증여세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 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2018년 4월 12일부터 지금 2년이 흐르도록 요진 측에서는 과세 신고도 안 하고 국세청에서는 2년 동안 과세도 안 매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학교 부지로 쓰라고 그랬는데 이 휴경학원에서 이거를 주차장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아니, 학교 부지라고 해놓고 이걸 주차장으로 남한테 빌려주고 수익을 얻어요. 그럼 목적 위에, 학교 부지 위에 이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를 해준 날로부터, 그게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날부터 이걸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이걸 과세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 부분 과세가 되면은 고양시의 기부 체납을 받아올 것인가 못 받아올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은 2017년 국세청에 요진과 휴경학원을 문제 삼아 탈세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학교 부지를 찾아올 수 있게 됐다고 하셨는데 국세청 신고와 학교 부지 기부 체납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제가 며칠 전에 현재 이 휴경학원 학교 부지 이 과세 문제를 동대문 세무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2분짜리 녹취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세에 부과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휴경학원에서 저도 이제 어차피 이게 고양시로 가야 된다고 판단은 돼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휴경이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갖고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재산세에 대한 그 부담이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담이 세금을 내는 부담이 그 사람들이 임대 소득을 통해서 얻어가는 부분, 그걸 이제 아까 제가 뭐 증여세가 이제 3년 내에 했을 때 아니면 임대, 주차장 임대에 따른 소득을 이제 법인의 어떤 소득으로 해가지고 공공 목적에 사용했느냐, 뭐 이런 부분하고 연결도 되는데 그 부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법인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차피 이 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세금까지 더 이제 들어오는 수익보다 나가는 그 세금이 더 많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 갖고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이 이제 2020년도 이제 재산세 같은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5월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5월을 넘기게 되면은 법인에서는 또 다른 재산세 부분을 또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넘어갈 거라면은 그 세금을 부담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된 세금만 해도 뭐 몇 천만 원이 아니고 상당한 세금이거든요. 그게 재산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지금 이제 한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점을 5월 말 정도면은 다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이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실 이제 고양시 그 직원들하고도 이제 내용을 흐름에 대해서 이제 뭐 공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그 소송 일람표를 보면 사립초 소송이 끝난 해가 2017년 그 12월경에 이 대법원으로 이제 이첩을 했는데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2018년 4월 12일 날 이 요진 측에서 휴경 측에서 지는 걸로 최종 패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감정가 있죠. 이 감정가가 2012년 12월 달에 고양시장이 당시 치성지사입니다. 두 군데에서 감정 평가를 했는데 그 평당 420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말로는 학교 부지지만 그게 그 일반 상업용지입니다. 그래서 3,800평이니까 약 견시가로 1,90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진에서 휘경으로 준 그 증여 계약서입니다. 그 증여 계약서를 보시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학교 부지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 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2년 전에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2년 전부터 과세를 해야 되는데, 자,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년입니다. 1년. 1년 동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순간에 12% 약 과산세를 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또 1년 가산세 12%가 붙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거 반드시 과세할 때 탈세도 탈세지만 가산세도 24% 해주시고 2020년 5월이 넘어가게 되면 3년치 가산세를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휘경학원에서 증여세를 납부하면 휘경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오냐? 일단은 2018년 6월 달에 동대문 세무서 책임 A팀장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습니다. 왜 이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이 고양시 땅을 요진에서 휘경으로 증여를 했는데 왜 고양시에서는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고발을 안 하느냐? 제가 고양시에다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형사고발 안 합니다. 형사고발하면 간단하게 이거 학교부지 찾아올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국세청에서 업무상 일을 보다가 범죄 행위를 밝혀내면 고발을 해야 됩니다. 자, 국세청이 잘못한 것은 첫째,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아직까지도 고발을 안 하는 겁니다. 왜 고양시를 탓합니까? 당신네들이 고발을 해야죠. 두 번째, 자, 2년치 가산세, 즉 증여세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증여세는 50%입니다. 그러면 이 12%, 10%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현시가가 1,800억이니까 증여세는 50%입니다. 900억입니다. 900억에 가산세 2년치 붙으면 100억, 1,100억입니다. 휘경한테 빨리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까지 해서 1,100억을 빨리 과세하세요. 국세청.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업무상 배임 횡령으로 넘어간 걸 아는 순간에 요진은 무조건, 휘경은 무조건 요진으로 다시 재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진에선 또 50%, 900억을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진으로부터 우리가 이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 받아야 이게 합법적이고 우리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 그 담당 팀장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거 고양시 공무원하고 상의해서 이거 소유권 이전 고양시에 넘겨주겠다. 아니, 국세청이 뿌록합니까? 과세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국세청 직원이 과세하냐 마냐 이것만 결정을 하지, 아니 휘경학원 땅을 고양시에 주려고 왜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이 수사질을 하려고 그럽니까? 고양시 공무원들까지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이게 직접 넘어오면요, 두 가지가 불법이 됩니다. 첫째, 과세를 안 하고 남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휘경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휘경하고 우리하고는 협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기부 체납은 불법적으로 가져오게 되면 바로 다시 뺏기게 됩니다. 아니, 제가 바보입니까? 고양 시민이 이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따라서 국세청은 지금부터 더 이상 뿌록까지 타지 말고 오늘 이 방송 듣는 순간에 과세 당장 하세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네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국세청이 외통수에 몰린 건데요. 예. 죄송하지만 이거 백석 YCT와 관련된 요즘 아파트에 관련된 다 자료들입니다. 이 고양시에서 나온 자료만 제가 6,200페이지를 숙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자료, 기타 제가 이 찾아본 자료가 약 4,000페이지가 넘어서 모두 10,000페이지를 제가 숙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 만나서 제가 2년 이상 인터뷰를 하고 그랬습니다. 고양 시민들, 저 한번 믿어주세요. 저 이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 조금도 사실과 틀리게 말한 적 없습니다. 지금 이 학교 부지를 찾아오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저 혼자 오기는 힘듭니다. 제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이분만 가지고 힘듭니다. 우리가 뭉쳐서 국세청을 잡아야 됩니다. 대통령 각하께 건의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 잠잠해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경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각 국민들한테 재난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국고가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세청장이 말이죠. 이거 2천억이 넘는 탈세 이 사건을 뭉개고 있고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망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어떻게 국세청장이라는 사람이 2천억대 되는 이 탈세 명백한 사건을 이거 차일피를 미루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각하 이 사건에 관련된 국세청장, 서울지방청장, 그 다음에 동대문 세무서장 즉시 보직 해임시키십시오.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인천지방청에도 3천억 이상 횡령 탈세 사건을 제가 신고했습니다. 바로 이 최진명 씨 이 소유의 이 회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거기도 2년 6개월 때 매일같이 탈세 조사만 한다고 그럽니다. 안 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가깝게도 국세청장이 허위 보고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겠습니까? 권력, 정치 권력, 검찰 권력 다 소용없습니다. 돈의 권력이 제가 이 요진 게이트를 가지고 3년 이상 싸우면서 느낀 게 돈의 권력이 정치 권력, 행정 권력, 검찰 권력 이거보다 더 세야 되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거는 고양 시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요진으로부터 휴경학원으로부터 빨리 이 특별조사반을 구성하셔가지고 이 세수를 빨리 걷어들이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러한 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세청에서 이렇게 탈세범을 알면서도 이렇게 눈 감아주고 이런 상황을 빨리 치우셔가지고 국고가 비는 거를 막는 거는 이 세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곡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이 외적과 싸우느라고 이재준 고양시장 장수와 그 밑에 2,800여 공무원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들, 소방서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가장 고생을 하는 의료진들 이렇게 뭉쳐가지고 고양시가 세계 1등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양시장이 그야말로 천운을 타고 나가지고 세계사적인 인물이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아직도 간신 역적배 무리들이 고양시장 주위에 그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저는 말이죠, 이거를 학교 부지를 찾아오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몇몇 공무원들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협조 안 바랍니다. 방해만 안 해도 좋아요. 방해만. 따라서 제가
기회 있으면 열흘 내에 이 고양시 기부 체납을 안 받아오게끔 시장님한테 허위 보고를 드리는 몇몇 간신 같은 공무원들을 제가 실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다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양시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고양시 공무원들을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합니다. 이 코로나를 막아내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고양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가 물러날 때까지 단합을 하고, 그리고 요 몇몇 잘못된 공무원들을 제가 공개를 했을 때 가차없이 우리가 뭉쳐서 이 퇴출을 시키고, 그리고 고양시 앞으로 받아올 기부 체납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우리 이재준 시장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싹 찾아서 고양시 이 국고도 지방 이 국고도 우리 함께 채워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107만 고양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단기 필마의 정신으로 싸워온 고철영 본부장님께 고양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진 기부 체납 문제와 관련 중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